지금 나는 엄청난 양의 기획서와 씨름 중이다. 밤낮 없이 노트북을 붙잡고 글을 쓰며 회인처럼 생활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되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매년 초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류 작성에 매달리고, 상업성 없는 순수 예술은 안타깝게도 국가 지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기에 나 또한 그 대열에 합류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괜찮은데 잠깐 마음의 준비 약간 필요할 건데 잠깐만.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잠깐만 하나. 안 붙네. 하나 둘 여기잖아. 응. 여기잖아. 응.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춤을 춘다. 작품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기획도 하고 행정도 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게 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돈벌이가 안 돼서다. 본의 아니게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된 나는 프리랜서다. 아주 오래전 왕이나 귀족에 매여 있지 않고 떠들며 일거리를 찾는 자유로운 용병을 우린 프리랜서라 불렀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능력 있고 자유로운 영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불안정한 수입으로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백수. 그게 프리랜서다. 해가 바뀔수록, 나이가 들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분명 생업으로 일에 매달리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내 통장엔 남는 돈이 없었다. 나는 일이 거의 없는 매년 초가 될 때마다 다짐했다. 이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그만 벗어나자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 장면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셋, 둘, 하나. 춤을 추면서 매번 내년은 취직해야지 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막상 취직을 준비하려니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력서에 채워야 할 칸은 많은데 정작 내가 적을 수 있는 건 없었다. 무용과 관련된 일엔 쓸 말이 차고 넘쳐나던 경력은 이 지갑에선 쓸모도 필요도 없었다. 돈이 없는 현실 앞에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무감각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안정한 현실로 내모는 사회탓만 할 순 없다. 나는 본업도 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음악 작업을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해서 몇 년 나가던 학원을 그만두면서 갑자기 공백이 생기니까 나 하게 됐는데 시간 제약이 없고 일단 도보로도 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할 수 있고 비는 시간에 제 원래 하는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쏟아지는 고수익 보장 알바도.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유튜브에 사기 광고도. 많은 사기꾼들을 피해 고심 끝에 고른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 나는 다양한 플랫폼 앱을 이용해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 무슨 일이든 대신하며 돈을 벌기로 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스킬을 장착하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앱상에서 미션 수락을 할 수 있는 눈보다 빠른 손,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황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빡센 노동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정면 사진과 인증을 보내고 나면 며칠 뒤에 가입 승인되었다. 앱에선 가입도, 일 찾기도, 문제 처리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가능했다. 덕분에 플랫폼상에선 배달, 청소, 심부름을 위한 헬퍼 교육까지. 클릭 한 번이면 짧은 시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아주 쉽다. 하지만 방심하고 시험을 보면 이렇게 된다. 혹시 그 일 시작하기 전에 뭐 교육 같은 거 있나요? 네, 교육은 이제 뭐 따로 와서 받으시는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아마 안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가 문자로 뭐 청소 방법이나 이런 거 드리면은 이제 문자에서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청소 진행되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청소 교육을 받았다. 이것만 보면 나도 이제 청소 마스터가 될 수 있다. 교육 시간 10분 안에 청소 방법을 익혀야 한다. 먼저 호텔식으로 수건 접는 법과 공손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방, 욕실, 세탁, 뒷정리까지. 청소는 평소에 누구나 하기에 동영상만 보고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다는 업체의 말과 달리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며 혼자 순서와 방법을 익히는 건 쉽지 않았다. 앱에 가입한 지 어느새 일주일. 일거리가 넘쳐난단 인터넷 광고와 달리 앱상엔 일이 거의 없었다. 언제 일이 잡힐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 첫 시작은 꽃배달 알바. 길치, 방향치로 소문난 난
역시나 길을 좀 헤매긴 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배달을 마쳤다. 이날 나는 왕복 50분의 거리에서 10분을 일하며 5,000원을 벌었다. 배달은 고객분들이 얼마를 결제하는지, 수수료를 얼마를 떼는지 공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기본 배달이 3,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한 건에. 고객님이 5,000원을 결제하든 4,000원을 결제하든 저는 받는 건 3,000원이에요. 그렇게 3,000원, 3,000원, 3,000원씩 3건을 하면은 거의 9,000원 정도, 최저임금 정도 받는 건데, 1시간에 3건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금은 정말 콜이 없어서 계속 그냥 저 한두 시간 동안 밖에 그냥 서성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는데? 여기 맞나? 이것을 시작으로 플랫폼에서 일을 잡는 방법에 익숙해진 건 약 2주 정도 지난 후였다. 일하는 장소까지 걸리는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는 찰나의 순간, 순식간에 일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돼버렸다. 몇 안 되는 일거리 중 누구보다 많은 일을 잡기 위해선 생각할 겨를 없이 수락 버튼을 눌러야 했다. 조금이라도 일을 잡기 위해 나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길거리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요. 바로 올리고 이게 얼마인지 다 금액이 떠요. 분명히 건수 대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건을 하면은 7,500원을 준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건이 안 나와도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조금 줘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많이 타야 되는 특정 어플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70시간 이상들 타요. 프로모션이 전업기사들을 좀 위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오래 나가서 콜수를 많이 쌓을수록 일주일에 받는 상금이 이렇게 되는 곡선. 그걸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보니까 13시간씩 6일 이상, 6일 반 이렇게 타더라고요, 일주일에. 아침 10시에 땡 하고 시작을 해요, 서비스를. 그리고 밤 10시부터는 야간 피크라고 또 1시간 정도 잔업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럼 13시간이죠. 그거를 60만 원신 분들은 1분도 안 쉬고 타시더라고요. 그 7일 타시는 분도 많아요. 13시간씩. 그 275콜을 맞추기 위해서. 콜이 있거나 말거나 어플을 켜놓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일날은 그렇게 13시간 대기 해봐야 41콜? 안 좋은 날은 37콜? 주말에나 해야 한 50콜? 될까 말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275콜을 채우려면 6일에서 6일 반은 나와야 돼요. 풀근무로. 그래서 가혹하죠. 플랫폼에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덕목은 3가지다. 좋은 일을 골라내는 눈치, 지도에 없는 장소 찾기,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항마력. 앱상에서 일의 소개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어 내가 잡는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껏 일을 잡고 미션 수락 후 채팅창을 통해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알지 못한 채 수락하게 되기도 한다.
어느 날 20분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청소란 말에 간 파티룸에선 미션 수행 전 알 수 없던 긴 목록에 청소 리스트를 보내왔다. 예정이 없던 추가 요청 사항과 함께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줄서기 알바에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가 오른손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오. 자, 이거는 왼손은 이러면 돼요. 잘하시네. 교육을 나가면 일반인은 안 되고요.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분들한테만 드리는 기업 단체 특별 상품이 있어요. 이건 홈쇼핑에서도 노출이 안 됩니다. 금액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55,000원씩 100배를 내시면 최고의 혜택을 드립니다. 해드려요. 방청객 알바를 간 곳에선 상조보험 강의를 들었다. 구매 대행, 한증막 노가리 까기, 역할 대행, 수상한 인증샷. 무슨 일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일거리 중 좋은 환경과 보수의 일을 잡는 건 마치 꽝밖에 없는 복권 속 행운처럼 느껴졌다. 비대면으로 소통한다는 건 일을 수행하는 입장에선 편하기도 혹은 곤혹스럽기도 했다. 심부름을 하는 도중 채팅창에서 소통이 어려워 카톡이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려 해도 이는 앱에선 위반 사항이었다. 앱은 일의 중계만 해줄 뿐 문제 발생 시 아무런 대책 방안이 없어 보였다. 그저 앵무새 같은 상담창의 기계적인 답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됐다. 앱 안에선 일을 주는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아이디로, 이모티콘으로, 평가된 별점으로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인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긱워커, 개인 사업자이자 플랫폼 노동자. 가상의 캐릭터로 존재하지 않는 진짜 사람의 목소리에 나는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 30평대면 보통 4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고객님들 집이 50평대다 60평대라 할 때는 우리 4시간에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회사에다 리뷰를 남긴다고 들었어요. 좋은 리뷰가 아니게 되면 평점이 떨어지더라고요. 5점에서 4.8, 4.6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시급이 낮아지거든요. 그 리뷰가 저희들한테는 솔직히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배달을 하면서 내가 남을 시켜서 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원재료를 갖다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배달 단가도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받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사업자가 됩니까? 무조건 노동자지. 실질적으로 지금 근로소득을 내고 있고 하니까 특히나 음식 배달은 철저하게 노동자죠. 플랫폼 배달의 경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출퇴근 시간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개인사업자입니까?
창작이나 예술 활동하는 것도 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달 내내 열심히 곡을 만들어서 팔린다고 해도 뭐 10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작권료도 한 달에 정말 많이 나와도 몇만 원 수준이고, 그게 한 곡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멜론이나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거의 반을 가져가고, 고객이 500원 주고 다운로드 했다 그러면 반을 그 플랫폼 측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반에서 또 유통사와 이제 아티스트와 나눠 갖고 이제 그 나머지 조금에서 저작권료 뭐 몇 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다운로드를 몇백 원 주고 다 받으셔도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고작 몇 원, 아니면 뭐 매일 들어서 1000번을 들었다 그래도 저한테 들어오는 건 몇백 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너무 독점을 하고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오르는데 배달료 상승 때문에 음식을 못 시켜 먹겠다. 이게 계속 합쳐지면 믹스돼서 사람들은 야, 쟤네들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달 수수료 명목에서 우리가 받는 돈은 반도 안 돼요. 항상 설명은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가 자꾸 편가르기를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속이 상하고요. 나도 오토바이 시동 끄고 집에 가면 저도 주문자거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24시간) 중 대부분의 일에 할애하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내가 하는 일이 생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 안정장치 밖에 있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계속 비정규직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 나는 여전히 플랫폼 앱 안에 존재한다. 앱에서 주장하는 높은 임금, 쉬운 캐스트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대신 나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많은 이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작업을 시작하며 부업으로 한 달 300만 원을 벌겠다는 맹랑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애초에 나 같은 뚜벅이는 불가능하단 걸. 그래도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궁금해 계산해 보기로 했다. 결론. 최저시급도 안 되게 받은 날이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나는 또 자원봉사를 했다. 앱에서 한 달 동안 벌 수 있다고 광고했던 금액 300만 원이 안 되면 위 프로젝트를 위해 구매한 고프로 값이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그건 역시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다. 시간이 곧 돈인 자본주의 사회 속 다른 이의 시간을 손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 타인의 시간을 돈으로 중개하는 앱과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한 비정규직의 삶. 글쎄, 나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될까?